그 다른 유튜브를 이거 준비하느라고 다른 유튜브를 봤었는데 다른 유튜브에서도 임명란 소장님이 나오신 게 많더라고요. 뭐 좀 이거저거. 뭐한 1000, 뭐 800, 뭐 그렇게 나오는 유튜브들이 소장님이 나오시면 10만을 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다. 무조건이다.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가지고. 아니 사전 조사를 좀 덜 했을 때는 몇 번째 사실 누군지 몰라가지고 잘 몰라 계속 물어보고 계속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무조건 모셔야 된다. 그냥 커피숍에 가셔도 무조건 알아보시는 분이다. 어제 있어요. 진짜? 카페 사장님이 팬이라고. 몇 명. 그 연령대가 있어요. 네네. 어제 카페에서 네. 주문하고 우리가 나가려고 반납을 하잖아요. 근데 슬그머니 그 카운터에 계시던 분이 팬입니다. 네. 고연령대. 그리고 고연령대가 있어요. 그거 건축탐구 많이 보시는 연령대.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쫓아다니면 밥 먹고 나면 제 방이 나올 거라 건축탐구집 제 방이 계속 나올 거라 걱정 안 하셔도 요즘엔 될 것 같아요. 건축탐구집 안 하시죠? 안 한 지 3년 됐죠, 저도. 왜? 안 됐는데 그 유튜브로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3년 됐죠, 안 나간 지. 왜 있어요.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힘들어. 저도 한 3년 반 했거든요. 근데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 가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뭐 한 편에 저희가 이제 이틀을 찍는데 그러니까 이틀을 찍으면 한 9시간, 8시간 찍으면 한 16시간, 7시간 찍는데 나가는 게 그 한 20분 내외거든요. 근데 너무 노동 그 효율이 낮은 노동인 완전히 방송은 보니까 너무 많이 찍고 너무 조금 나와.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일단 일을 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이 돼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패스하고 튀었죠. 그리고 두 분이 같이 나오실 때 되면 효율이 진짜 떨어지는 거네. 아니 근데 출연료는 각자 나오니까 출연료는 각자 나오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그 문제가 있죠. 회사에 문제가 좀 있죠. 둘이 계속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소장님한테 먼저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직접 뵙기는 이제 제가 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전화하기는 좀 제가 좀 민망스럽다.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소장님도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그냥 서로 잘 모르고 되게 친한 척하길래 되게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세건협에서 아무것도 몰라. 세건협에서 이제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영상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와닿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도 이건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다. 막 되게 붕 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재밌으시고 또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가지고 쭉 찾아봤는데 8년 전 영상인가요? 어디 거였는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머리도 하얀 머리가 거의 없으셨을 때요. 노 소장님하고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근데 두 분 다 되게 노 소장님은 제가 안 보아서 모르겠고 소장님은 이제 최근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머리 그쵸. 이제 뭐 저 머리가 이 정도 될 만하죠. 지하철 좀 있으면 이제 지하철도 진짜인데. 그래서 제목을 요즘 또 그 폭삭 소가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함께한 인생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폭삭 사갔나?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팬데믹도 있었지. 요새 너무 힘들잖아요. 빙하기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저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폭삭. 전부 폭삭이던데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열정 쏟아붓다 보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건축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좀 같이 듣고 뭐 그런 의미에서 그냥 폭삭 사갓수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소심하게 그래. 제목은 이렇게 빡시게 지어놓고선 적극 어필을 해보세요. 뭐 어필 다 했어요. 40평생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걸어오신 뭐 이제 건축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요번에 따님 우리 딸들 그것도 인터뷰 봤었는데 전혀 사교육을 안 시키고 방목 저희는 방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되게 선택하기 힘든 것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나 되게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비용 돈 들이지 말자. 애들한테 돈 들이지 말자. 그 자녀분은 못 가는 곳에 대한 그런 일단은 애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야 서태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서태지가 대학 나왔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 나왔냐, 김대중 대통령이 대학 나왔냐. 야, 대학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맞아, 그런 맞아. 얘기를 늘 어릴 때부터 했더니 애들이 이제 별로 그런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다 그냥 어떻게 또 갔어요, 가기는. 갔어요. 예, 가기는 또 갔어요. 가가지고 둘 다 대학은 졸업을 했어요 또. 아 벌써 졸업했어요? 네? 나 졸업- 크네, 얼마 크네. 전에 입학했다 들었는데. 졸업했죠. 어, 둘 다 맞아. 졸업하고 둘 다 이제 사회인이죠. 둘 다 이제 돈을 벌고 있죠. 야. 아니 아이들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돈을 벌어 재방비도 들어와. 그러니까 걱정이 뭐가 있어. 이 엄혹한 시기를 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목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둘이 벌어. 둘이 벌어. 둘이 같이 못 벌지 참 사실은. 아, 둘이 못 벌어. 제가 사실 사전 우리가 토크할 때 네. 어떻게 하다가 건축을 시작했느냐. 네. 이게 사실 재밌더라고요. 야. 건축과를 갑자기 어쩌면 늦은 나이에 아, 그러니까 저야말로 어쩌다 건축이죠. 맞아요. 완전히 어쩌다 건축.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문과이과를 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봐도 너무 문과예요. 모든 게. 나 진짜 수학, 과학 너무 싫어하고 국어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이러는데 집에서 문과를 가야 된다. 이과를 가야 된다. 남자는 죽어도 이과 가야 된다. 그 당시 나는 그래서 그랬죠. 국문과 간다고 했더니 우리 누님이 국문과를 나왔는데 나를 붙잡더니 국문과가 아니고 굽는과다. 남자는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과를 갔더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희망 없는 고등학교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예비고사를 저는 마지막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예비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보든 마지막 본고사인데. 마지막 시대. 네, 근데 이제 그때 점수에 맞는 학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대학 화공과를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점수에 맞춰서 갔는데 거기 좀 다니다 보니까 너무 이건 아닌 평생 내가 이 짓을 하고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학교를 간두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시험을 보고 그때는 이제 다시 무슨 학력고사인가 뭐로 바뀌어가지고 점수를 받고 그 점수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는 때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무슨 밴드를 같이 한다 만다 뭐 이러면서 둘이 이제 뭐 악기사로 낙원상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나를 만나재요. 그래서 그 종로 일가에 외환은행 본점 옆에 귀부인다방이라는 다방이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다방 이름도 기억하세요. 귀부인다방에서 지하에 있는 귀부인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홍대 건축과에 대한 홍대 건축과에 다녔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 김수근 알아? 그래서 들어봤어.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학교 교수였고 김중업 알아? 그래서 들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옛날에 교수였고 그래서 막 자랑을 하면서 홍대 건축과로 오라고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넣어볼게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말미에 본색을 드러내는. 근데 건축가를 오려면 제도판을 사야 돼. 그래 제도판 근데 왜 너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인데 그랬더니 얼마래요. 근데 자기 거를 사래요. 그래서 아니 너는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자기는 좀 좋은 게 새로 나왔는데 그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팔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학교를 갔고 그 친구한테 그 제도판을 안 사고 안 사고 그냥 다행이네. 안 사고 그리고 그냥 홍대를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뭐 건축이 뭔지 건축에 대한 요만큼의 정보도 없고 그냥 뭐 건축과를 졸업을 하면은 현장 가서 하이버스 안전모 쓰고 현장 관리하고 감리하고 이러는 건 줄 알고 갔는데 처음에 갔더니 그림을 그리라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래서 진짜 고생했어요. 홍대 가가지고 그림 그리느라고. 원래 그림 그리는 건 좀 좋아하시고 아니 전혀 안 경멸했죠. 애들 앉아서 로봇 그리고 뭐 이런 애들 보면 경멸했어. 남자놈들이. 저 앉아서 저런 거 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힘들었죠. 근데 요즘 주구장창 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늦게 배우는 도둑질의 감성인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나중에 배우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근데 책 같은 거 봐도 직접 두 분이 다 그리신 것도 예. 아니에요? 많이 그리죠. 뭐. 그 프로젝트 할 때마다 사실 책을 초창기에 네,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실 때 사파는 예. 그리시고 글은 누가 쓰셨어요? 글은 반반 써요. 반반 쓰였어요? 네, 우리는 반반 써요. 글도 반반 쓰고 설계도 반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일단 제가 써요. 일단 시작은 제가 그러니까 막 개판으로 써요. 막 아무 소리나 막. 그리고 이제 노소장님한테 메일을 딱 보내주면 노소장님이 그거를 일단 글같이 정리를 해서 나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줘. 근데 거기다 또 막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붙이면 노사장님이 또 정리해서 또 보내줘. 그러면서 이제 노사장님은 주로 그 약간
그 INTJ이고 저는 ENFP래요. MBTI. 그 둘이 좀 반대되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노사장님은 팩트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고 나는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걸 헛소리 담당. 그러니까 이제 둘이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설계할 때도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막 그냥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면 노사장님이 좀 정리해주고 우리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그거를 지금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름 뭐 그래도 우리끼리의 프로세스가 생겼어요. 사실 제가 그림이 이제 임팩트가 더 크니까 그리고 되게 화사하게 그리세요. 수채화로. 네. 화선지에 그리시죠. 그러니까 화선지에도 그리고 그냥 종이에도 아무 종이에나 근데 그리죠. 그 옆에 항상 글을 쓰세요. 웬만해서. 글씨를. 근데 그 글씨가 초등학교 때 서예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자는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명남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할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데 글은 그러면 이게 이제 속된 말로 저는 그 건축 빼놓고 다 야매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를 하면은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은 사실은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거죠. 내 직업이니까. 네. 근데 이제 글도 사실은 야매고 그 그림도 그렇고 글씨 쓰는 것도 다 야매로 그러니까 옆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옛날에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막 화선지에 이렇게 그 수묵화 같은 걸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긴 좀 싫고 그래서 인사동 갔어요. 인사동 갔더니 어떤 이렇게 부채 이렇게 그림 그리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옆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면 막 번지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나 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봤더니 요령을 알았죠. 되게 천천히 그리더라고요. 저렇게 천천히. 우리는 막 이렇게 일필이지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 대고 보니까 꼼꼼하고 천천히 그리더라고요. 천천히 그리면 안 번지는구나. 큰 깨달음인데. 그럼요. 큰 깨달음. 근데 글씨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지는 거죠. 재료하고 빨리 그 매체하고 빨리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붓으로 하면은 붓이 자꾸 눕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붓이 어느 순간 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헤매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는 것처럼 힘 조절이 된다는 건가요? 힘 조절도 되고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그림 그리는 것도 그러니까 요새는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잘 그리는 사람 거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스킬을 배우고 뭐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그림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림을 그리는지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의 자세, 그림과의 어떤 그 소통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배우는 거 아닌가 생각이. 소장님은 관찰이 되게 뛰어나신가 봐요. 그럼. 아니 그 뭐 관찰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관찰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아까 설계할 때도 프로세스가 막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고 네. 그것도 시도해보고 네.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성취감이 네. 있게 이루시고 네. 그런 부분은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수장님하고의 시너지가 좀 있는 게 가령 이제 우리 콘서트 할 때 가수가 몸을 던지잖아요. 팍 던지면 밑에서 쫙 받아주잖아요. 근데 가령 이게 받아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몸을 던지겠어요. 그렇죠. 큰일 나지. 골절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나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개판으로 쓰고 개판으로 그려도 누군가는 그거를 정리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는 좀 그런 게 있는. 노은주 소장님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던 거예요? 그 노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사실은 학교 동문인데 학교 다닐 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가지고. 그렇군요. 그럼 대학원 때 그 대학원도 아니고 대학원이 아니고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학교 앞에 있는 작업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선후배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공부하고 그런 거기에 이제 놀러 갔다가 노사장님을 봤죠. 봤는데 이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탐문하고 조사하고 노사장님이 어디로 간대더라 그 동기들을 꼬셔가지고 동기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줘요. 오늘 어디로 간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웬일이야. 우연을 가장한 나중에 이게 우연이 아닌 막 이렇게 짜고 했던 거야. 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다 얘기했죠. 뭐래요? 네? 그랬더니 또 뭐래요? 흐뭇해하죠. 잠깐만 양쪽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엄청 흐뭇해하죠. 되게 흐뭇해하죠. 사실은 저희가 또 관심 있는 건 이 긴 세월을 했으니까 그래도 딴 거를 해볼까? 중간에 그런 생각이 없으셨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하나의 이렇게 내가 마음 먹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직업을 자주 바꾸셨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되게 힘든 일을 계속 하시다가 그게 좀 잘 될 무렵에 직업을 받고 잘 되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되기 직전에 직전에. 아,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전업을 하신 이후에 갑자기 불처럼 그 분야가 일어나가지고 아, 후회를 하고 하여튼 그거를 몇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절대 바꾸면 안 되겠구나. 아하. 어릴 때 내가 처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을 시작하면은 직업은 절대 바꾸면 안 되겠다. 가정교육이었네. 예, 그게 이제 반면교사, 어. 반면교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건축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한 일이고 어떤 일이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 일에서 그 일과 나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요만큼이라도 즐거움을 주면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은 즐거움을 꽤 많이 주죠. 여러 가지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건축가들을 만나는 게 또 특히 즐거워요. 건축가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까칠한 듯 좀 멍해요. 여기 멍한 사람 있고 까칠한 사람 있고 나는 여기 까칠한 사람. 아니 건축가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브하다 그러죠. 되게 나이브해요. 맞아요, 나이브하고 이렇게 되게 까칠하고 되게 자기한테 되게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한 아이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난 건축가들을 만나면 되게 즐거워요. 되게 재밌어요. 같이 얘기해 보면 재밌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신 적은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을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해서 한 사람들은 보면 중간에 많이 관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실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대가 요만큼 일도 없었기 때문에 실망이 없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내 스스로가 대견한 거죠. 내가 그래도 그린 게 집이 돼? 아 네. 그게 카타르시스가 되게 크다고 너무 그러더라고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설계한 게 집으로 올라섰을 때 사무실에 다닐 때 그러니까 내가 개업하기 전에 내가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린 게 어떻게 모형도 만들고 한 게 집으로 돼 있어요. 그때 그 감동이 만약에 가령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첫 애를 안았을 때 그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쁨. 약간 그런 것처럼 그 기쁨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집을 짓고 나면은 너무 스스로 대견한. 그럼 소장님 첫 프로젝트는 어떤 거였어요? 첫 프로젝트가 저기 그 제천에 충주하고 제천 그 사이에 어떤 조그만 그 학교 선생님 집을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되게 그 생각만큼 잘 나오지도 않았고 예산도 되게 작았고 그런데 그 건축주하고 만나면 되게 오래됐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냈죠. 나무처럼 자라는 집이란 책으로 냈는데 그게 그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그 기록도 많았고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집이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저한테는 이제 너무 의미가 있어가지고 책으로 냈었죠. 그래서 근데 되게 즐거웠어요. 그때 집을 다 짓고 아쉬움과 즐거움이 막 되게 많이 공존했죠. 그때 그러면은 책을 미리 좀 쓰시려고 생각을 아니 하고 전혀 계셨어요? 책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고 노사님이랑 사무실을 냈는데 그 글도 이제 전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노사님은 옛날에 문학반이었고 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글을 많이 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슨 뭐 책 만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사무실 내고 일 없을 때. 내 옆에 함성호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면서 건축가인 함성호라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 내고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사무실 때 이제 책상을 하나 줘서. 근데 이 사람은 주로 글 쓰는 게 또 일이었어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있는데 나도 뭔가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글을 썼죠. 그래서 이제 둘이 뭐 그때 프로젝트 하면서 글을 막 쓰기 시작을 한 거죠. 뭐 그때 만나고 이런 걸 글을 계속 쓰는데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책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썼죠. 시작할 때는 공유 사무실을 아니 공유 사무실 아니고 우리가 사무실 처음에 냈고 네. 둘이 이제 했는데 그때 함성호라는 분이 그때 그 사람도 독립을 했는데 또 자리를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앉아라 그래가지고 같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무실에도 몇 명 와서 앉아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옛날에는 흔했어요. 요즘은 네, 잘 안 그러는데 지금 많았죠. 옛날에 그러니까 사무실 있으면 책상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인큐베이팅 하듯이 어디 가지 마라 이거 여기 앉아서 해 같이 해.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많이 줬죠. 그러고서 때 되면 이제 다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이 생기고 뭐 되면은 이제 나가고. 자녀들이 뭐 건축한다고 뭐 그런 얘기는 잘하면서 아버지 부모님이 뭐 건축하는 그런 일이시니까. 별로 이제 그런 얘기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했죠. 애가 말을 안 듣고 얄미우면 건축가 보낸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애들도 뭐 건축을 해라 마라 뭐 이러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을 방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 원가 절감 차원에서 사교육을 한 번도 안 시키고 애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성적표만 없으면은 애들하고 사이가 나빠질 일이 없어요. 성적표만 안 보면. 그래서 우리 성적표를 안 보기로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애는 잘하고 어떤 애는 되게 진짜 예상대로 못했고 그랬는데 예상대로. 근데 어떤 애는 예상보다 잘했고 반장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반장한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장은 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고3 때 2학기 때. 고3 2학기 반장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고3 2학기 반장은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알았죠. 근데 이제 그 애들이 그 방목을 해가지고 집에 일찍 오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테레비 만화만 죽어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큰 애는 만화를 하게 됐고 둘째는 어떻게 하다가 건축과를 나왔어요. 건축과를 건축과를 나오고 지금은 어디 가구 회사로 취직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죠. 그래서 계속 건축하고 싶다고는 건축을 좀 하겠다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냥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건축을 하던 그게 아닌 것 같아. 멘탈이 재밌다고 40년을 아니 그러니까 멘탈이 아닌 것 같다. 그래? 건축은 일비하면 건축 못한다.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내가 늘 얘기하는데 건축은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태풍이 왔어. 하루 아침에 1년 농사를 망치거든요. 그렇다고 때려치는 농부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한숨 한번 쉬고 내년 농사 준비하죠. 농부들은.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건축을 하는 멘탈이 멘탈이 좀 그 건축에 맞는 멘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건축을 오래 할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검이 와가지고 한 3달을 괴롭혀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낼 수 있는. 아니 내일 특검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하시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때는 판넬을 막 밤새 인킹을 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자판기 커피를 이렇게 마시다가 흘려. 맙소사. 그러면 완전히 포토샵 작업을 밤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뚝 끊어지면서 파일을 날려.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그래 에이, 다시 시작하지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 있어요. 건축을 한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도. 그러지 않으면 건축하기 힘들다. 요즘에도 강의 나가시고 계세요? 요새는 안 나간 지는 꽤 됐어요.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저는 그것도 이제 안 하죠. 한 몇 번 더 쉬셨으니까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도. 근데 이제 그거 못 알아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작년에 한 얘기를 올해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난 건축이 좋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늘 새로운 땅, 늘 새로운 건축주, 늘 새로운 공무원, 늘 새로운 공무원, 늘 새로운 예산.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반복되는 게 별로 없는 게 저는 좋은데 학교 선생님은 그거 타고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도 자기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이셔서 그러나? 네? 새로운 건축주들을 계속 만나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주를 받아서 하는 거라 새로운 건축주를 계속 만나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좀 있잖아요. 어서 또 찾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데 저는 하여튼 건축에 가장 좋은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죠. 늘 새로 반복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이긴 해요. 일 자체가 좀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직업으로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제가 작품을 보면서 제가 처음 본 게 그 루치아이들 그거 시상하실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건축가들이 사실은 좋은 작품을 남기고 나서 건축주와는 또 의가 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루치아이들을 보는데 두 분이 너무 다정하시고 그 뒤로도 계속 컨택하시고. 그러니까는 작품이 하나가 엄청 부러운 작품이다 이거보다는 건축주와 좋은 또 관계를 맺었구나, 이게 그 건축을 통해서 발현됐구나. 그러니까 건축에도 저는 더 돋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보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금산에 있는 금산주택 예. 그것도 보면 그건 책으로 접하고 그냥 매체로만 접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닥 좋은 건축인가 어쩐 센스 있는 건축이나 보지 예. 않지만 실제로는 보면 볼수록 계속 정감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한테 좀 따뜻하게 다가오는 건축을 하시는 분.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인상이 남았는데 어느 순간 협회 회장님을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알랑방구를 맡기고 있죠. 회장님 그러면서.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시 관계를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새는 그런 생각이 잠깐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이렇게 글을 쓰면은 되게 어려운 말로 글을 많이 써요. 근데 저렇게 자기는 알아듣나? 스스로 저게 무슨 말인지 아나? 뭐 할 정도로 어려운 말을 쓰고 저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건축을 개업하기 전에 보면은 멋있는 건축이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건축이 너무 차가워요. 그러니까 되게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엣지가 있죠. 엣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좀 건축이 좀 따뜻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이렇게 그 온기 이렇게 늘 얘기를 건축의 온기 그 얘기를 늘 하는데 그러니까 좀 따뜻한 게 뭘까? 그러니까 좀 따뜻한 공간, 따뜻한 건축 그런 것들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하는 게 따뜻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맞는 건축 그다음에 그 건축주의 삶에 어울리는 건축 이런 것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건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들이 좀 약간 소박하다 못해 너무 조그만 집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 작은 집에 대한 철학이라고 그럴까? 뭐 네. 그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네. 굳이 클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네.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사실 필요 없는 공간들도 되게 많아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덜어내 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야기들이. 지금 뭐 제 생각에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몸도 어떻게 하면 살 빼나에 대해서 늘 고민을 우리의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살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지금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도 과잉이고 뭐 먹는 것도 과잉이고 뭐 그다음에 우리의 공간도 과잉이에요. 쓸데없이 너무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은 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한 그러니까 지금 내 삶, 지금 우리 가족에게 적절한 면적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기의 정답을 찾아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해가지고 작은 집을 자꾸만 얘기하는 작은 집을 추구하는 건축가 그래가지고 작은 집만 와가지고 고민이에요. 미안해요. 너무 작은 집만 와가지고 요새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노사님한테 맨날 야단 맞아요. 가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만 작은 집만 와가지고 우리 죽겠다. 그래도 제가 적절하게 이해했다. 잘 캐치했네요. 제가 온기라는 단어 썼잖아요. 네.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안 읽었거든요. 네. 소장님 책도. 그 유튜브 보면은 네. 소장님이 이제 노 소장님하고 같이 하시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뜻함은 느껴져요. 따뜻할 때가 아닐까. 요즘에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공간을 가는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러고서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말이 많아요. 특히 말을 하나도 없어요 그 유튜브. 그러니까 특히 너무 말이 많아요. 특히 우리 아저씨들, 제 또래 아저씨들 유튜브를 보면은 본론에 들어갈 때까지 한 10분 걸려. 그러더니 이거는 말입니다. 제가 그거의 의미, 자기가 이걸 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부터 들어가는데 듣다가 지쳐. 그래서 얘기를 좀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지겹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얘기 없는 유튜브를 그거였구나. 둘이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아무 말은 없고 그냥 자연의 소리 뭐 그런 거. 둘이 그냥 가서 앉아 있는. 우리 공 PD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오디오 비움 난리 나는데. 이거 오디오 어디 간 거야? 토크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약간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뭐 좀 다음에 이제 시즌 2로 가면은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는 하는데. 외주 제작이 아니면 그냥 두 분이. 그러니까 외주 제작은 아니고요. 그거 이제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제 어쩌다가 그것도 또 어쩌다가 그 이사를 가게 됐는데 마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좀 남았어요 공사하다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목공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톱을 사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톱질을 배워가지고 가구를 좀 짰어요. 가구를 뭐 짰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무슨 또 지원을 받았어요. 나라에서 무슨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원금 받은 걸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때 우리가 아는 그 카메라 감독하고 우리가 아는 그 독립 PD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가서 한 편씩 만들어주는 걸 했죠. 그 나라 돈으로. 영상미는 있어요. 네, 그분이 좀 혼자 가서 그냥 그분이 알아서 찍으세요. 그리고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분이 알아서 찍고 알아서 편집해서 자유롭게. 강원 건축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 결혼하고 저는 사무실을 계속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보통 건축사를 따면은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우리의 이제 프로세스니까. 그래서 98년에 건축사를 따고 그 바로 독립을 하면서 노수장님이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강원 건축을 만들었죠. 98년에. 98년, 97년이 IMF 때. 네. 네. 왜 그러냐면 IMF 때 사무실을 내야 된다는 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을 내고 어차피 한 3년은 일이 없으니까 남들 일 없을 때 같이 일 없는 게 좋다. 그래서 이때다 그래가지고 홍대 앞에 이제 사무실을 내고 거기서 이제 잘 놀았죠. 같이. 그럼 언제쯤부터 강원 건축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사무실이 좀 알려지기 시작한 거 2011년 뭐 이때 그 금산주택. 좀 되게 시간이 있었네요. 예, 그때 뭐 일이 없었고 어떻게 뭐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IMF를 지나고 일이 좀 있을만한데 그때 그 참여정부가 생기면서 공공 프로젝트로 쫙 턴키 PF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고 민간이 다 죽었어요. 그때 주택 이런 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회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큰 프로젝트만 하다가 주택 하려고 개업을 했는데. 그게 다 죽어가지고 뭐 진짜 피눈물 나게 고생을 하면서 또 동체 착륙을 해가지고 힘들게 또 한 10년을 보냈죠. 그 한 2008년인가 요때쯤에부터 이제 다시 일이 좀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다시 했죠. 그러니까 한 몇 년은 거의 한 사무실을 내고 한 10년은 옛날에 꼬르비제가 사무실을 내고 7년 놀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주로 이제 뭐 그때 피터 베렌스 이런 사람은 외주 그리고 그다음에 책 쓰고 여행 다니고 그런 기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라이트도 굉장히 늘 잘 된 줄 알지만 라이트도 낙수장 이전에 한 20년을 놀았어요. 일이 없어서 놀고 그 탈레신에 가가지고 애들 아리키고 이러고 누구에게나 그런 공백이 있는데 우리도 정말 정말 한 10년을 그렇게 뭐 일도 잘 안 되고 일이 하다가 엎어지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그때 다 문 닫고 큰 사무실로 많이 들어갔어요. 대형 사무실에서 쫙 빨아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건축계가 되게 힘들어졌죠. 왜 그러냐면 턴키 뭐 PF 뭐 그다음에 BTL 뭐 이런 걸로 하면서 공공발준이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나라 건축 시장이 그때 되게 왜곡이 됐어요. 그때 되게 왜곡이 돼가지고 뭐 대형 설계사무소가 그때 되게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되게 컸죠. 되게 뭐 몇천억 되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 뭐 공공 발주 이런 거는 심사를 교수님들이 하면서 뭐 이상한 거 CG로 한 이상한 건물들만 뽑아내고 지금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보기 싫어하는 공공 그 건물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턴키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턴키 그런 게 아주 우리나라 건축계에는 아주 큰 흑역사예요. 사실은 그거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00년대부터 2010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공공발주 프로젝트와 그때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때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그때 설계사무실들이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한번 나오셔서 그 얘기를 좀 아니 그거는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턴키가 조금 다시 또 슬슬 요즘에 또 발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공공발주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심사위원들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 심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 교수님들도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굉장히 전업적으로 심사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건축계에 큰 해악을 미쳤는지 그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소셜 미디어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심사만 하시는 교수들 이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죠, 비교육적이고.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10년 거의 한 7, 8년 동안 그러면 책 쓰시고 뭐 그림 그리고 뭐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 선배 일도 도와주고 뭐 그러면서 어렵게 아, 즐겁게 그림 실력은 그럼 그때 넣으신 거군요. 그때 많이 들었겠죠. 그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때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버텨주셨던 분들이 사실은 소규모 건축물의 붐을 일으켰죠. 거의 1세대신 거죠. 네. 사실 저는 잘 얹혀서 저는 공백기가 없어요. 잘 얹혔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내가 네. 보증할 수 있어. 네. 그거는 제가 감사드리죠. 아, 그 이명남 소장님 그 이전 세대가 되게 건축가들이 잘 나갔다가 이제 IMF 거치면서 예. 한번 예,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시기가 그 그게 시기구나. 그 타고난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0년대생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시기고 뭐 하여튼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는 굉장히 안 좋을 때 건축을 해서 되게 힘들게 건축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을 때 개업하자마자 되게 좋은 시기를 맞아가지고 맞아, 맞아. 되게 행복하게 늘 행복하게.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개업한 지 얼마나 됐죠? 저 이제 3년 네. 됐어요. 예. 이분 3년 전에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망했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각자의 운이죠. 각자의 운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3년이면 최악인데 이제 꼬꾸라질 때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저는 2014년도, 네. 13년도 말에 개소를 했는데 그때 이명남 소장님께서 팟캐스트 나가서도 말씀하시고 책도 내시고 그 금산주택을 계속 예. 노출하시고 이렇게 건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작은 걸로도 사무실 계속 할 수 있구나는 희망을 예. 주셨고 그래서 차린 거죠 저는. 그리고 그때 마침 근데 붐이 있었고 네, 그때 맞아요. 많았잖아요. 네, 그때 좀 일이 많이 2013년도, 있었죠. 18년도까지는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았죠. 예. 실제로 사무실 차렸는데 야, 너 처음 해보지, 너 잘할 것 같은데 와서 계약하자 그러고.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진짜 잘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개소하신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일을 찾기가 어려우시죠. 지금 나는 그럼 편한 건 아닌데 나는 지금 편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한 4, 5년? 제가 느끼기에 한 4, 5년 있었어요. 네. 책을 쓸 때 두 분이 누가 썼는지도 모를 만큼 이제는 예. 싱크가 돼 있는 네. 상태신데 건축은 어때요? 건축 작업은? 저희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잖아요. 네. 그러면 애를 낳는데 그게 뭐 엄마만 낳은 게 아니고 아버지랑 같이 협력을 해서 낳은 거고, 그래서 섞여 있잖아요. 그죠? 애 얼굴 보면은 엄마도 닮았고 아빠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건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가 여기를 하고 누가 뭘 하고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섞여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섞이고 그걸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게 누가 뭘 해야 돼 이렇게 롤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닌데 같이 얘기를 하다가 섞이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 시리즈를 한번 해봐야겠다. 한 부부 건축가 한 4팀 정도를 불러서 3팀 4팀 불러서 어떤 그지? 프로세스를 네. 거치느냐. 하시다가 막 싸우거나 뭐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진짜 싸움을 많이 안 해요. 싸운다기보다 토라지시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뭐 약간 삐지고 이럴 수는 있는데 저희는 진짜 지금 30년 넘었는데 거의 부부싸움을 진짜 몇 번 안 했거든요. 그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노수장님의 그거를 알거든요. 노수장님 화나면은 그냥 자면 돼요. 말 토를 안 달고 이렇게 싹 피하면 돼요.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사님이 잊어버려요. 네, 뒤끝이 없는 성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끝끝내 안 잊어먹는 사람도 있고, 노사님은 이제 그 시간만 피하면은 절대 그거 이제 잊어먹고 그냥 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만 그거만 그러니까 내가 잘 캐치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는 그렇게 일할 때도 이제 노사장님은 주로 그러니까 저를 아까도 얘기했는데 잘 조련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를 해가면은 좋대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대요. 이렇게 좋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게 해요. 그래서 다 열심히 글을 쓰면은 되게 잘 썼는데 열심히 하게. 근데 우리 건축주 중에 그런 분이 또 한 분 있었어요. 딱 한 분. 그 제타하나 선언이라는 그 절을 한번 제가 설계를 했는데 그 스님이 그래. 이렇게 내가 뭘 그려가면 좋습니다. 나는 너무 좋은데 뭐 이래요. 그러면은 또 신나서 그러면 건축가들은 또 그러면은 이제 됐어 하고 안 하진 않아요. 그럼 건축가는 열심히 또 해요. 더. 그래서 그분은 2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1년 설계하고 1년 지었는데 2년 내내 나한테 이렇게
칭찬만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나중에 정말 대단한 교주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구나 이 사람. 부부 건축하면서 단점이라고 느꼈던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같이 망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저도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단점. 그러니까 원래 다른 직업이면 한 사람이 힘들면 한 사람이라도 벌면 되는데 이거는 같이 사무실이라니까 한 사람이 힘들면 두 사람이 둘 다 같이 힘든 거지. 대안이 없죠 대안이. 그게 제일 어려워. 우리 반대인데 따로 쓰니까 따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둘 다 얼마를 버는지 모르니까 둘 다 안 아껴. 문제는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수익 관리는? 그러니까 노사장님이 다 하고 저는 아예 그렇구나. 손도 뭔지 제가 숫자에 워낙 약해가지고요. 그러시구나. 네, 노사장님이 다 하시는. 왜 이까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굽눈가라고. 근데 그런 성격이 오히려 건축하고는 또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온기도 그런 걸로 느낄 수도 있고 좀 다른 감성을. 아니 갖고 그 있으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선배나 교수님들 안 가르쳐 준 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그리는 게 아니고 듣는 직업이야. 맞아. 듣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계속 얘기를 듣고 얘기를 파악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거든요. 심지어 땅도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 땅의 얘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 잘 안 읽으시는 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사실 되게 웃기는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풍수지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뭐 어쨌든 사이트 어나리시스를 하고 사이트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그 공감을 해야 되고 누구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축의 그 요체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 건축에 요새 이제 이렇게 잡지에 나오는 건축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자하디드가 이렇게 꼬우면은 난 더 잘 꼬아 이러면서 뭐 MA인가 뭐 그 친구가 뭐 이렇게 꼬우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사실 이제 그런 경합이잖아요. 그게 건축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나오시마를 이제 두 번째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년 전에 갔다가 이번에 한번 사람들하고 건축가들하고 한번 나오시마라고 그 지중미술관하고 그다음에 테시마를 봤어요. 근데 뭐 되게 멋있는 건축이죠. 근데 갔는데 거기 가서 뭐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뭐 거기 경배하라 뭐 이런 거죠. 테시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뭐 물 흘러다니는데 그거 밟으면 안 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보고서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건축인가? 이거 그냥 멋진 조형이지. 멋진 조형이고 뭐 훌륭한 조형이긴 하지만 이게 건축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새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멋있는 조형이고 멋있는 그런 그 뭐 스타일 저기도 옛날 히틀러의 멋있는 그런 그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상징이 아니잖아요. 건축이라는 건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그런 게 건축인데 지금의 건축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멋있긴 하지만 감동은 없어요. 으악 놀래. 그 경악스럽긴 하지만 어떤 감동은 없어요. 근데 가령 제가 본 것 중에서 우리나라 옛날 건축은 다 그런 늘 감동이 있었고 루이칸 건물 같은 몇 개는 못 봤지만 가서 보면은 어떤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고 이게 건축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감동이 있는 건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동을 주려고 건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시대는 특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엔 항상 그 사람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간접적으로 온기로 느낀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처음에 말했듯이 되게 어려운 건축,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자기를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는 건축인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 거기를 바라보는 제3자, 일반인들의 접점 이런 것들을 무던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여서 이렇게 칭찬하자면 항상 그 건물에는 사람이 먼저이고 그것들이 가장 되게 아주 쉽게 접근하고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미사오구가 아니라 본인 미사오구 쓸 수 있죠. 글을 그렇게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한자도 많이 쓰시는데 그런 말 다 배제하시고 쉽게 접근하니까 그런 것들한테 저는 되게 좋은 걸로 막 훌륭하다 솔직히 이런 걸 모르겠어 감독이다 모르겠는데 계속 잔잔히 남아있는 건축을 하는 것 같아서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되뇌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업하셨던 것 중에서 스스로가 되게 이 건물 건축물은 되게 나에게는 의미 있고 혹은 감동을 줬던 프로젝트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아니 어떻게 잘 포장했는데 어떻게 하나만 만들겠어. 다 좋지. 하나 기억이 있고 뭐 되게 아픈 기억도 있는 아픈 것도 손가락. 아픈 손가락도 있고 너무 힘들었고 지금 생각하면 뭐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프로젝트도 있고 물론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사람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사람? 어떤 건축주하고 관계. 어떤 관계였고 그게 이제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건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따하나 선언 늘 칭찬해주는 스님. 그 스님하고의 그 관계가 2년 동안 너무 행복한 동행이었고. 프로젝트 진행. 오랜만에 큰 프로젝트에서 그랬던 거 아니고? 아니 그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근데 그분이 늘 너무 이렇게 즐겁게 해줬고, 그러니까 잘 받아줬고 그런 것들이 남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개개의 어떤 기억들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로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건축주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관계가 안 좋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좋았던 것도 물론 있죠.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안 좋아 사람이 되게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안 좋은 건축가 안 좋은 사이도 있고, 예. 근데 막 가슴 아픈 프로젝트도 있죠. 너무 건물은 너무 잘 나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데 건축주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소한 오해이든가 뭐 막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남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20주년 하고 저희가 20주년 2018년에 2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개 프로젝트를 뽑아가지고 병풍을 만들었어요. 20폭 병풍을. 그게 그 병풍이에요. 네, 20폭 병풍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20개를 뽑아서 그거에 이제 그 A4 한 장 정도 분량의 글을 써서 그거를 이제 그 손으로 써가지고 이제 병풍을 쫙 만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 20개는 다 건축주하고 관계가 좋은. 근데 그걸 쓰면서 그분들하고의 그 기억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게 그 회상을 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아마 28년이면은 30주년 때 이제 10폭을 더 해가지고 30폭 병풍으로 이제 할 때 또 어떤 프로젝트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병풍은 지금 사무실에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 이제 사무실 좁아가지고 다 펼치지를 못해요. 이게 펼치면 4m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전시회를 하셨었거든요. 연말에. 그때 전. 네, 병풍을 쫙 펼쳐놨죠. 네. 혹시 어떤 미디어에 네. 그때 그 스님하고 세 분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노수장님하고 조선일보에. 그게 있었고. 조선일보 기자가 찍어준 게 있어요. 네, 왜 그걸 또 사람이 남는다 기억하냐면 사실은 건물이 기억이 안 나고 세 분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고. 그 스님하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스님이 그러니까 저보다 3살 어린가 그래요. 나이가 연배 차이가 얼마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제따하나 선원이 그 춘천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논을 저도 샀어요. 논이 있으세요? 그 논을 거기에 나중에 이제 한 4마지기 샀어요. 4마지기를 그때 되게 싸요 거기가.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외진데래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사가지고 지금 5년째 놔두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거기에 나도 뭘 짓고 그 스님하고 이제 잘 노후를 보내야지. 왜냐면 그 스님이 가면은 맛있는 차를 주고 거기 공양간에서 밥을 공짜로 주고. 좋은데 네? 노후를 말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어떻게 잘 지내봐야지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죠. 책은 지금까지 몇 권이었어요? 18권. 와우. 18권. 우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18권 냈어요. 거의 1년 반에 한 권씩은 나왔던 뭐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18권 책을 냈어요. 진짜 끊임없이 내셨구나. 그러니까 계속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저는 처음 낸 거 나무처럼 자라는 집이 제일 기억에 남죠. 그게 사람들한테도 제일 기억에 많이 그거는 것 같아요. 10년마다 증보를 하거든요. 2001년에 2001년에 책을 낼 때 한 번 냈고 2011년에 140페이지 보태가지고 냈고 2021년에 또 150페이지 증보해가지고 3번째 증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무처럼 자라는 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그 사이에 10년은 또 어떤 생각이 있었고 이게 이제 계속 남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내줘서 이제 고맙긴 한데 그래서 아유 책 제목을 잘 지어야 돼. 나무처럼 그 자라는 책. 잘 알아. 나는 증보라는 단어 처음 들었어. 증보. 나는 그 출판을 새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네. 내용을 늘리는 걸 거기다 이제 증보라고. 내용을 100페이지씩 150페이지씩 늘려가지고 늘리는 걸 증보라고 네. 하는군요. 다 네. 이 단어조차 처음 들었어. 그래서 그 책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책은 계속 또 더 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는 게 그런 거 이렇게 출판사는 계속 똑같았어요? 아니 달라요. 출판사는 이제 처음에 첫 책은 내주겠다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냈어요. 출판 등록하고 내. 등록하고 대표는 노은주, 아. 저자 이명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직송, 저자 직배. 그래가지고 이제 교보에만 팔았죠. 그래서 그러고서 두 번째는 이제 교보문고에서 책을 내줬고, 세 번째는 인물과 사상에서 내줬고, 네 번째는 어디서 내줄지 모르겠어요. 인물과 사상도 되게 오래된. 네, 오래된 출판사죠. 네. 네, 거기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면은 강준만 교수 책 많이 내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내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협회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좀 더 해도 돼요. 약간. 왜 협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냐면 사실은 세건협 회장이 되기 전에 모든 협회에서 주요 임무를 맡으셨다 이런 표현이 맞나? 주요 역할을 하셨다. 네. 심지어 지금은 대척점에 있는 대건협에서도 네. 편집위원 네. 하셨고 한 10년 했죠. 학회에서도 하셨고 예, 학회도 건축 가협회도 가협회도 하셨고 가협회에서는 어떤 거 하셨죠? 예? 가협회에서는 어떤 거 하셨죠? 홍보위원장. 홍보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협회를 다 섭렵하시고 하시는데 협회 활동을 왜 이렇게 하시냐? 예. 부르니까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와서 야 이제 해 그러면 가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관계가. 그래서 한 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협회들이 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걸쳐 있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 보니까 단체는 많은데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사람을 위한 단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협회를 위한 협회인 거예요. 협회 유지를 위해서 협회가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건협이야말로 설계자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뭐 제언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세건협이 제일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회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긴 이제 한데. 여성건축가협회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 여성건축가협회도 되게 친하죠. 여성건축사협회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머리를 기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도 회장을 한번 하시려고. 거기서 언제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벌초를 하죠.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머리 얘기 나와서인데 이 머리가 자연산이 아닙니다. 예. 펌을 가꾸시는 거예요. 이 스타일 유지하시는 거예요. 데치는 거예요.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예. 그러니까 원래 그렇구나. 머리가 저희가 좀 짧았는데 그때 한번 2006년에 그 진관 내동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가 되게 외진 동네예요. 서울에서 진관 내외동 그러니까 재개발하기 전에 거기에 전원주택 같은 데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 동네에 미용실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해야 되는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길렀어요. 미용실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이제 길어지는데 이게 기니까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데쳤죠. 그랬더니 안 흘러내려. 그렇죠. 한번 그러고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벌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씩 벌초도 하고 데쳐요. 그러면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안 가도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벌초하면 되니까. 우리 벌초도 6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냥 자르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너무 길어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그 머리를 벌초를 하죠. 항상 가시는 단골. 네, 미용실 있죠. 네. 근데 그렇구나. 토를 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맙소사. 알아서 몇 호를 말지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그 작가 정신에 투철한 미용사가 있는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를 달면 안 돼요.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펌어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면 배신감을 느껴 하신다면 자연산이 아니었어요. 항상 질문을 그 머리 자연산이냐는 거 하나 물어보고 내가 어디 사냐. 그 얘기 잠깐 어저께 했었어요. 헤드폰 써야 되는데 저 머리 아, 스타일 망가지면 어떻게 스타일 이 머리 진짜 뭐 정말 아무 저것도 안 하는 머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스타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노 소장님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경을 독특한 컬러풀한 걸 쓰더라고요. 네.
그 분이. 노사장님 그 안경은 제가 골라준 건데, 아하. 서로 골라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골라준 건데, 이렇게 그때 어디 안경점에 갔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야광,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어때요? 어떠냐고 자신 있으시 물어봤더니 왜? 그 안경점 주인도 이거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안 고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경을 골랐는데 이 안경은 어떤 사람이 쓰냐 그랬더니 주로 노인들이 마술사. 밤에 찾기 쉬우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노사장 이렇게 씌워봤더니 뭐 어울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걸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노사장님이 그거를 이제 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생뚱맞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다들 익숙해진 거죠. 그 다음에 노사장님 그 다음에는 못 바꿔. 왜 그냥 한번 강한 걸 꼈더니 그 다음에 딴 걸 끼면은 사람이 힘이 없어. 희미해져 사람이. 희미해져가지고 노사장님 딴 거를 못 바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저도 어디 안경점에 갔는데 뭐 이게 있어서 골랐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썼는데 그다음에 못 바꿔. 근데요, 워낙 이명달 소장님은 이 컬러가 세서 사실 안경이 특이한 걸 쓰셨네. 재밌는 거 쓰셨네. 잘 어울려. 이게 나중에 인지가게 돼.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뭐 네. 질문하시거나 이야기해 주실 거 없어요? 프로젝트? 여태까지 계속 사람 얘기했는데 뭐. 그 정도면 되나?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하나 재밌는 거는 저기 우리 금산주택 네. 그거 이제 그 설계를 한 9개월 했거든요. 9개월 하다가 처음에 한 45평짜리 집으로 시작했다가 20평으로 이제 줄어든 집이고 이제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딱 착공을 했는데 그 건축주가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한 번도 안 올 테니까 알아서 줘. 대신 돈이 오버되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네 책임이야 이러면서 더 무서운데? 진짜 무서워. 생긴 것도 좀 무섭게 생긴 분이에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감리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감리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다 끝나고 나서 마음에 들어. 이제 그런 건축주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맘대로 네가 맘대로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네가 다 책임져. 근데 그런 건축주를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일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는 좋은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가를 전적으로 신뢰해주는 건축주를 만나는 게 제일 어렵고 건축가들이 제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건축주를 만날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한 10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날 믿어주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늘 불안해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그러다 보면 그 눈치 보느라고 우리는 어떤 거를 좀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 제일 행복하고 그게 좋은 집이고 나쁜 집이고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떠나서 이거는 완전히 온전히 내가 다 뭔가 이렇게 베스트를 다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산주택하고 그 제 땅 하나 선언하고 몇 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프로젝트보다 주택 프로젝트는 건축가와 그 클라이언트의 합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한 근데 것 주택은 워낙 그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건축주가 놓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되게 어렵죠. 딴 일에 비해서 한 3배는 어렵죠. 그죠? 설계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거품이 낄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이제 설계비가 많이 오버가 되죠. 설계를 하다 보면은 많이 오버가 되고 진짜 괴롭죠. 우리가 견적 보통 그러니까 예상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을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넘어갈 때가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자를 택하는 입찰을 하고 견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2-3달을 하는데 그때가 제일 괴롭죠. 엄청난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몸 다이어트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건축주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잘 돼가지고 건축주가 양해해서 좀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정말 피눈물 나게 우리 디자인을 막 깎아가지고 줄이는 것도 있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 어쩔 때 보면은 그래서 더 집이 더 멋있어질 때도 있어요. 욕심을 덜어내서. 내가 막 오버하게 막 되게 이렇게 오버를 한 부분들을 덜어내서 되게 멋있어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멋있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짠 하고 멋있는 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되게 좋은 건데
그 과정에서 뭐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두 얘기를 서로의 욕심을 줄이고 욕심을 이렇게 뭐 걸러내면서 만들어져가지고 하나 뭐가 만들어냈을 때 또 뿌듯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좋은 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말 좋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너무 좋죠. 정말 이렇게 역사에 남는 길이 남는 명작을 남길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건축가로서의 이렇게 어떤 뿌듯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예산과 굉장히 안 좋은 조건과 이런 거를 내가 풀어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수학을 풀어냈을 때 성취감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을 때 성취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건물을 정말 대단한 건물을 져서 얻는 성취감만큼. 지금 살고 계신 데는 단독주택이세요? 네, 지금 이제 옮겨서 그러니까 최근에 아파트에 그래서. 계속 살다가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무 죄짓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나도 이사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살고 계신 데는 다이어트가 된. 네, 조그만 데. 네, 지금 둘이 그렇구나. 사니까. 마지막 네. 듣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지금 한 40년, 30년 이렇게 하시면 네, 이제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지향점이 생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제 40년 이제 더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지향점? 40년? 왜 못해 왜? 어떤 지향점을 바라보실 것 같으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나중에 이게 내가 이걸 남겨놓고 갔을 때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령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책,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그림,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내가 만약에 세상을 이제 떠났을 때 이게 다 쓰레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거를 막 모으고 그거를 막 쟁여놨는데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은 내 애들이 저걸 다 버려야 돼. 몇 차를 버려야 돼.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건물이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저게 과연 저게 쓰레기가 되면 어떡할까? 요새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직 답은 못 찾으셨지만. 답은 못 찾죠. 그러니까 그게 답이 있을 수는 없죠. 답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설계할 때도 욕심을 좀 많이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령 그러니까 제일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축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건축은 없어졌죠. 한옥은 되게 빨리 없애야 되는 구악이었죠. 그래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 그 사랑이 먹일래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최민수하고 하이라가 주인공인데 대바리하고 지은이잖아. 생각난다. 근데 대바리는 한옥에 살아요. 아버지가 이순재하고 김혜자. 아. 한옥에 살고, 그다음에 지은이는 김세윤하고 윤여정이 엄마 아버지인데 양옥이 2층에 살아요. 근데 대바리네는 가부장적이고 되게 분위기가 어두운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되게 폭군 같고, 근데 그 지은이네 집은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옥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식.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건축이라는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이 없어졌죠. 근데 우리 한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옛날 우리 주거 양식인데, 그거는 5,000년 우리나라 한반도의 되게 독특한 환경에 맞추면서 최적화된 우리의 주거 양식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현대 건축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건축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서양의 건축을 누가 더 흉내를 잘 내느냐가 성공한 건축가의 척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은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 전통 양식과 이런 것들을 잘 최적화를 해가지고, 안도의 뭐 나가야 스미요시 같은 거는 자기네 나가야를 갖다가 현대 건축으로 이렇게 번안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고 우리 건축이 없어졌죠. 근데 우리 지금 와서 이제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건축이 무엇이냐, 현대화된 한국적인 건축이 무엇이냐. 저는 이제 늘 그게 저의 과제이고 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거를 못 하더라도 저희 후배,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 생들이 앞으로 이제 오픈을 하고 사무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건축이 이제 좀 세계적인 건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까도 뭐 얘기를 하지만 우리 단체 가협회 사협회 사람들 만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지금을 위해서 우리가 협회가 존재하면 안 된다. 미래를 그러니까 위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협회가 돼야지 지금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에 그 후배들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런 사람들이 개업할 때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협회들이 그 틀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런 얘기는 뭐 해봤자 세건협이 할 수. 아니 세건협은 그걸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연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첫 걸로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 저는 되게 힘들게 모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아유 그럼 당연히 와주셔가지고. 박현진 소장이 부르면 저는 째려보세요. 아니 소장이요. 박현진 소장님이 얼마나 우리 세건협에서 큰 아. 지분이 있는 분인데. 네. 아무튼 이렇게 인연을 맺었으니 네. 또 조만간 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